안녕하세요, 닥터 국형입니다. 뼈가 왜 안 붙냐? 왜 이렇게 늦게 붙어요? 이거에 대한 주제, 지연유압에 대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여쭤보셨는데 팔 쪽에 뭔가 부러지셨던 것 같아요. 근데 병원에서 잘 안 붙는다고 지연유압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들으신 모양인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지연유압이라 하면은 정의는 이제 치유 과정이 늦어진 경우,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고, 보통 저희가 이제 인상적으로는 이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3개월에서 9개월 사이 임상적, 영상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진단을 내리고, 추후에는 분류압이라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알아야 되는 게 골절시 치유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치유의 과정은 뼈가 딱 부러졌어요. 부러지면은 뼈에도 혈관이 있어요. 혈관이 있어서 부러진과 동시에 혈관이 터지고, 그리고 연부조직도 이로 인해서 좀 다치게 되면서 이 뼈 안으로 이제 피가 차게 돼요. 그러니까 막 다친 부위가 붓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게 고정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신생혈관이 나오게 되고, 이 신생혈관을 통해서 익스터널 캘루스라는 골진이 나오게 돼요. 이 골진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뼈가 점점 끈적끈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진이 점점 이제 뼈로 변하게 되고, 혈관도 생성이 되고, 그리고 이때 성장 호르몬도 나와서 뼈가 다시 재합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이제 뼈가 이제 리모델링이라 그래서 뼈가 이제 완전히 다 붙었다는 걸 표현하는 거고, 이건 이제 도식화한 거고, 이거를 임상학적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부러져서 수술을 해서 이거를 이제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골진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수술 방법에 따라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논외고, 일단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은 일단은 골진이 나오게 되고, 이제 뼈가 완전히 다 붙고 나서 옆에 있던 도구를 뺀 거예요. 이거 빼고 안 빼고는 다른 영상을 좀 참고해 주세요. 제가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이분도 이제 골절이 살짝 됐는데 이렇게 되면서 리모델링이 되면서 뼈가 완전히 다 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골절 치유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지연유압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네 가지로 보면은 이제 손상 원인, 그러니까 어떻게 다쳤냐, 어떻게 수상했냐, 그리고 환경인자, 그리고 치료인자, 감염에 대해서 있는데, 여기서 제일 무서운 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감염이에요. 감염은 진짜 저희가 약간 너무 힘들고, 저도 치료하기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힘들었던 게 아니라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손상 원인은 이제 어떻게 다쳤냐. 제가 항상 어떤 질환이나 질병에 대해서 제일 강조했던 게 혈류를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강조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보면은 골절이 이렇게 부러진 거랑 이렇게 부러진 거랑 어떤 게 심하게 됐어요. 완전히 이거 아작이 났잖아요. 발목이. 아작이 난데, 이런 상태면은 당연히 겉에서 둘러싸고 있는 연부조직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지방이라든지 피부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완전 아작이 났겠죠. 그러면 당연히 혈류 상태가 안 좋아져요. 그리고 그 원인 중에 또 하나가 개방성 골절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러졌는데 이제 피부를 뚫고 나온 거예요. 그럼 피부가 손상이 됐죠. 피부가 손상이 되면서 당연히 연부조직도 완전히 고장나고, 이런 경우는 별로 예후가 좋지가 않아요. 붙어도 잘 안 붙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초반에 정말 각별히 신경 써야 되고, 환경인자로 막 응급되는 술, 담배 하지 마시라. 뭐 맨날 하는 얘기죠, 뭐 이런 거, 술, 담배는. 저도 술은 좋아하는 편이라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담배만이라도 좀 보세요. 환경인자로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당뇨, 고혈압 이런 것도 고위험군으로 들어가긴 해요. 당뇨나 고혈압이라는 게, 이런 게 왜 고인자냐면은 결과적으로 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제가 골절 치유 과정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혈관 생성에 관련된 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술, 담배,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치유의 과정을 저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따로 치료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실제로도 하기도 합니다. 치료 인자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혈류를 도와주기 위한 그런 원인, 그리고 뭐 너무 차가운 데 있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거에 대한 거고, 감염은 솔직히 저희가 뭐 막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의료진 쪽에서 많이 조심을 해야 되고, 면역 저하자, 간 이식을 받았다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쉽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정말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류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할 텐데, 지연유압이 이제 9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뼈가 붙을 만한 그런 사인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안 붙는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분류압을 진단 내려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뼈가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아까처럼 그림처럼 안 붙고 이렇게 된 건데,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분류압에 대한 종류를 나타낸 건데, 이런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할게요. 너무 복잡한 거니까.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제 붙지 않는 게 점점 보이고, 보통 9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안 붙는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냥 이거는 안 붙었으니까 다시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류압으로 이제 이행시의 이제 치료 방법인데,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크게 나눠지는데, 솔직히 분리압이 된 상태에서는 이게 별로 필요가 없어요. 보통 이제 수술로 바로 재수술을 하게 됩니다. 비수술적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지연유압 하면 되게 좋아요. 간접적 중재랑 직접적 중재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뭐 적극적으로 하냐 비적극적으로 하냐 이건데, 보통 다 간접적으로 해요. 뭐 술, 담배 끊으시고 약간 이런 거고,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을 더 단단히 한다든지 뭐 이런 거 같고, 직접적 중재로는 체중 부하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여기서 얘기하기 좀 너무 길고, 보조기를 착용해서 좀 보호를 더 한다든지, 그리고 전기 자극 이런 게 물리치료예요. 환자분들이 물리치료 받으려면 되게 귀찮아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게 정말 하나하나가 다 도움이 되고, 초음파인데 이거는 뭐냐면 초음파로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을 해서 혈관산소를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초음파라는 게 제가 예전에 찍은 영상 중에 체외충격파라는 치료가 있는데, 그 체외충격파 치료가 결국은 그 혈관 생성을 도와주는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례도 있고 논문도 많이 발표되어 있어요. 보통 지연유압 때 이런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댓글에서 저한테 여쭤보셨던 환자분은 간접적 중재도 중요하게 물론 하시고 계시겠지만, 직접적 중재로도 좀 이런 거를 의사랑 상담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를 정말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제 환자분은 아니지만은 이 정도면은 좀 궁금하셨던 거에 대해서 답은 좀 해줬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수술적 치료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수술적 치료는 이런 거 같은 경우 있죠. 이런 거는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 여기가 안 붙었잖아요. 그럼 이거 판을 빼요. 다시 설명 쉽게 드리면, 이 판을 빼요. 빼고 여기를 이제 갈아요. 뭐 기계나 이런 걸로 갈아요. 그 다음에 저희 자기 몸에 있는 뼈, 골반뼈나 이런 데서 뼈를 떼서 이쪽을 이식을 하고 다시 뼈를 고정을 한 다음에,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아셨죠? 이거는 이거에 대해 국한되고, 다른 거는 다른 수술법이 다 따로 있어요. 근데 보통은 자기 뼈를 이식을 해서 여기다가 이식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지연유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뭐 분류압 수술 방법이나 이런 거는 제가 또 자료를 또 준비해야 돼서, 그거는 제가 따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날게요.